해령은 보니까 그때 그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애들이 장군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회령 답사를 가봤는데 그 음악과에 있는 애들은 뭐 다른 과 애들은 모르겠어요. 근데 음악과 애들은 아주 그 장군님만 따라가는 애들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. 그리고 그때 뭘 많이 했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. 오늘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아 씨를 모셨습니다. 뭐 정윤아 씨 하면은 뭐 다 아실 겁니다. 뭐 방송에서 예체능 쪽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철원 TV는 처음 나왔으니까 네.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정유나라고 합니다. 우리 처준이 오빠랑은 이만갑에서 늘 좀 재미나는 케미를 맞춰가면서 여러분들께 늘 이제 찾아뵙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 또 이철은 TV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저희는 뭐 이만갑 촬영장에서 자주 맞아요. 보긴 보는데 네. 제 채널에서는 처음이죠. 네. 정윤아 씨 하면은 이제 예체능 쪽에서 되게 끼도 많고 강연도 잘하고 그래요. 네? 그 끼를 한국에 안 왔으면은 네. 북한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? 북한에 있었으면 아마 한국 노래 몰래 부르다가 정치범 가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진짜로. 아 그래요? 네.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안도에서만 살다가 회령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맨 처음에는 좀 그래도 그런 세뇌 그게 있어서 안 보려고 했어요.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따라 부르려고도 하고.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되나요?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중학교 때도 담배 피우기 싫은데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배를 배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남자들 같은 경우에.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친구들 보자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밀어내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보게 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끼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. 윤아 씨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죠? 이제 19년 차가 돼요. 19년요? 네. 몇 년도에 온 거예요?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사회에. 와 2007년도에 한국에 네. 왔군요. 온 거는 2006년도에 떠났죠. 근데 이제 아. 하나 마치고 나오니까 2007년 된 거죠. 야 오래됐네요. 네. 뭐 윤아 씨가 이제 탈북 과정이라든지 뭐 탈북 스토리라든지 그래 북한에서 이 생활 뭐 이런 거는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. 뭐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지루해하기 때문에 네.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. 그런 윤아 씨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 정윤아 TV도 있고 네. 또 이만갑에도 있고 뭐 하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.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. 네.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질문들로 할게요. 네.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. 네. 살다 보니까 어때요, 대한민국이? 처음에 한동안은 좀 배워가는 시기여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비교를 좀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살다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좋은 것뿐이어서 나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래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것들은 아직까지도 개선돼야 될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점에서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좋은 건 80% 이상이죠. 아 그렇죠. 근데 네. 아무 사회나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. 왜냐면 뭐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국뽕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무 사회나 장단점이 있지. 뭐 천국도 좋은지 나쁜지 가본 사람이나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나쁠 수도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. 계속 살아보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점이 되니까 단계별로 그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적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죠. 대한민국에서 살기는 좋다.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. 네. 네. 대한민국이 2006년도에 왔으면은 네. 제가 북한에서 군복무할 때거든요. 네. 그래요. 빨리 강원도, 오시지. 그저 왜 군복무를 하고 계십니까? 강원도 원산 항구에 비해서 네. 대적관념을 가지고 이제 어머나. 막 외국 선박들을 취급할 텐데 세상에, 네.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?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왔잖아요.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남조선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봤던 드라마들이 2000년대 중반에 볼 드라마가 아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90년대 중반, 90년대 초반 막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
사실 제가 목욕탕집 남자들을 봤어요. 북한에 있을 때. 목욕탕집 남자들, 순풍산부인과, 모래시계, 첫사랑 막 이런 거 90년대 드라마를 본 거예요. 목욕탕 뭐요?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그 그런 것도 우리나라 있어요? 그러니까요. 한국에 대한민국 분들도 모르실 만한 근데 아마 옛날에는 그게 엄청 히트를 친 드라마니까 유명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10년 전의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 발전돼서 놀란 거예요. 내가 봤던 드라마하고 또 다른 거죠, 이제. 난 드라마 정도로만 생각하고, 살 수 있겠다. 그때는 외래어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. 목욕탕집 남자들만 하더라도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는 완전히 막 지금도 그 생각해. 이준기라는 배우가 이렇게 십자가 귀걸이를 탁 하고, 인천공항에 그 LED 판에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예쁜 여자들이 막 참 뭐 이렇게 뭐 갔다가 뭘 받치니까 막,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하면서 그 석류 음료를 광고하는데 남자가 그걸 광고하는 거예요.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막 이때만한 거, 그러니까 귀걸이를 달고 막 달랑달랑 하는데, 너무 충격이었죠. 저렇게 십자가 귀걸이를 할 수도 있고, 또 남자가 막 엄청 막 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, 막 예쁘게 막 이렇게, 우리 여자가 해야 되는 광고를 남자가 하더라고요. 너무 놀랐죠. 정윤아 씨가 원래 살던 곳이 이제 자강도에서 살다가 해령으로 갔죠. 자강도에서 살다가 해령으로 네. 간 거예요? 아마 자강도에서 쭉 살았으면 탈북 못했을 거예요. 그렇죠. 자강도 사람들은 탈북할 생각을 안 하고 해령으로 가서 해령에서 살다 보니까 이자처럼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. 자강도에서 살다가 해령은 왜 가신 거예요?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복무하던 데가 스키 경보여단이었어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월동훈련을 나갔다가 이렇게 왼손을 다 이렇게 절단하시거든요. 그래요? 여기가 이게 스키날에도 한번 딱 부딪혔는데 이게 이제 장갑도 안 끼고 있고 그리고 장갑도 막 술 먹은 마음에 이게 막 벗어서 줬대요 군인들을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월동훈련 나가면 막 눈 속에서도 자고 하잖아요. 이게 다 온 거예요. 얼어가지고 얼었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다 이게 뭐 말하자면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11호 병원에 올라가서 저희 아버지가 집에 한 10개월 다 돼서 돌아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 다 자르고 의수를 이렇게 끼고 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의수가 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실리콘처럼 해서 뭐 말랑말랑하게 아니고 유나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라 이렇게 하는데 와 잡다가 그냥 깜짝 놀랐죠. 그냥 너무 딱딱하고 플라스틱 우리로 말하면 그 식당에서 그 물병 있잖아요. 네. 그 정도로 꽉가단 완전 꽉가다고 거기다 손톱 그려놓고 무슨 손금을 막 그려놨는데 와 너무 그때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전역을 제대로 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강도 본토박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외가 쪽은 다 이거 평양에서 계시다가 내려왔거든요.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세대주 말이면 또 따라야 되잖아요. 그건 뭐... 근데 원래는 이제 여단에서도 그냥 우리 아버지 오고 검은으로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거기 참모장에 오게 되면 그 집을 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어떻게 껴붙여 있어요. 기분 상하지. 아버지는 야 내가 막 뭐 과오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해령으로 가갔다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주제살이 자강도가 심신상골인데 저는 해령이 못 살 때인 줄 알고 왜냐면 그 자강도에 제가 있을 때 강계서랑 뭐 해령 양강도 여기 국경지역의 사람들이 장군님 전화선을 막 갖다가 팔고 뭐 무슨 뭐 덩을 어떻게 훔쳐다 팔고 막 이런 막 우리가 이거 걸기 모임 막 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해령이나 이런 국경지역의 사람들은 정말 말하자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장군님의 사람들이 아니다. 뭐 그런 좀 멍청한 그러니까 너무 세뇌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령을 간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을 땐 뭐 온 집안이 다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. 아버지가 가겠다니까. 그때 그리고 또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맞아요. 뭐 자강도에 대해서 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. 북한에서 선전을 많이 했죠. 뭐 자강도 사람들이 장군님을 위해서 그때 북한에서 말하는 토탄이라고 하는 건데 니탄이죠. 니탄 먹고 나무 썩은 거 그거 먹으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장군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을 해가지고 전기가 막 진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 변화하는 자강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 북한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강도 전기 잘 와요. 그 군수공장만. 군수공장 지역에 군수공장은 분명히 당연히 오겠지만 일반 주민들 아니요 일반 주민들 그래요? 그러니까 자강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막 거풍 뭐 이런데 이제 산골짜기 이런 데는 사실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제
군수공장 주변에 있는 부락들 있잖아요. 이런 데는 하루에 8시간은 들어왔어요. 그리고 그 군수공장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이런 기름, 뭐 콩기름부터 뭐 이런 돼지고기 뭐 이런 그 공급이 잘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장안도 사람들이 거기에 국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탈북을 안 했던 거죠. 아, 네. 진짜 영화에서는 뭐 화려하게 보여주더니 그 관계는 화려해졌죠. 연영무기가 어쨌든 그 혁명가 내려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고 다시 올라가려고 아야 뭐 이빨을 갈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강도 사람들 엄청 갈궜죠 그때. 그래서 뭐 자강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춘실이, 그렇죠. 연영묵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자강도 실제 자강도 더민들은 그 사람들 둘 다 안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정춘실이도 너무 싫어하고 아. 어죽했으면 이렇게 뭐 설날에 나가 일하는 사람 야 너 정춘실이야? 아. 이거 내 아참꾸러기 같은 거 말이야. 설날에 똥간에 똥 풀어 다닌다. 야, 너 뭐 이제 정춘실이야? 이렇게 할 정도로 정춘실이네 집이고 딱 전천역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렇게 김 부자한테 잘 보이려니 얼마나 밑에 사람들을 엄청 갈궜죠. 그렇죠. 그래야지 네. 자기가 또 보이니까. 맞아요. 네네네. 그럼 자강도에서 몇 년 살으셨어요? 자강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해령으로 갔어요. 중이에. 네. 아, 그다음에 해령으로 가서 네. 해령에서 살고.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을 갔죠. 무슨 대학을 나오셨어요? 김정숙 교원대학. 아, 졸업은 못하고 2학년 때 탈북했습니다. 김정숙 교원대학. 네. 아, 뭐 김정숙 교원대학 유명해요. 예.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후계 이 교원들이 유명한 게 아니고 대학이 유명한 거죠. 어쨌든 아무래도 여대생도 김일성이 많고. 와이프 이름이 맞아요. 들어갔으니까. 맞아요. 예. 근데 그때는 살기가 힘들 때여가지고 김정숙 교원대학에 오는 학생들조차도 그 자기네들의 기숙사 그다음에 이거 교실에 그 나무도 제대로 못 받칠 정도였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막 12월 24일이 김정숙이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는 충성의 노래 모임을 시켰는데 이제 저는 음악가다 보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막 너무나도 엄동설안에 막 몰아넣고 우리를 연습시키는데 바이올린의 튜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날씨가 따뜻하면 쭉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탱탱해지는데 막 선을 허허 불어가면서 연습하고 막 그 정도로. 그리고 막 이 기숙사에 벽에서 막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요. 기숙사 불이 안 떼지니까. 뭐 엄청 추웠죠. 막 비닐방막에 들어가자고. 뭐. 대학생활은 뭐 저도 해봐가지고 알지만 네. 예. 너무 열악해요. 생각보다 상상 그 이상으로 좀 네. 악조건이죠. 네. 그리고 막 이 볼펜이 얼어서 안 나와요. 막 허허 해가지고 그거 풀어서 또 쓰고. 에휴 진짜. 자강도에서는 한국 거를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한국어 못 봤어요. 해령으로 와가지고 네. 한마디로 말하면 해령은 좀 개방됐다고 해야 되나요? 해령은 보니까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애들이 장군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해령 답사를 가봤는데 그 음악과에 있는 애들은 뭐 다른 과 애들은 모르겠어요. 근데 음악과 애들은 아주 그 장군님만 따라가는 애들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. 그리고 그때 뭘만 했냐면 그 삥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, 얘네가. 아 그래요? 그걸 엄청 하고 그 한국 CD 이런 것들 자기네들끼리 엄청 주고받거니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좀 제 느낌에는 좀 많이 물러냈어요. 음악을 하셨다고 했죠? 네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하지만 영화 부분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합니다. 왜냐면 그 날라리 그리고 남녀 관계 문제는 이 예술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도 그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활청화를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보니까 역시 그게 확실히 그 음악하는 애들이 감성이 예민해요.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를 그냥 스쳐 지나가질 않더라고요.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실전으로 또 옮겨보겠죠. 옮겨도 보고 또 뭐 상상도 해보죠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랬거든요. 내가 너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그 딸이고 그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을 보면 돼갔어? 이렇게 말하니까 저보고 딱 뭐래요. 야님 뭐 저리 아야? 이렇게 되게 저를 한심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이런 얘기는 제가 갖다 당비서 동지한테 신고만 하면 얘네 집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
더 고마웠어요. 야, 얘가 진짜 날 혁명동지로 생각하나 보네. 오. 왜냐면 피를 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는 게 한국 드라마인데 나. 저한테 그걸 해줬다라는 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왜 그럼 보라냐 하니까 하나만 보라고.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네 집에 가가지고 가네 그 부모님이 다 하교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차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고선 뭐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던 분들은 한국에 와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거를 드드바로 보는 게 아니고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치 그게 심취돼가지고 막 그 야가고 하는 거면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 나가서 안 새겠어요? 저도 사실은 그 성승원 오빠를 만나려는 꿈을 가지고 왔죠. 예, 근데 뭐 성승원 오빠는 국정원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 조사관 선생님 보고 저 성승원 오빠 때문에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성승원 못 봐. 그래서 그때 마음을 접었습니다. 아. 네.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면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해령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, 너 뭐 바보 아니야? 뭐 한국 TV 딱 한 번만 보라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리 드라마를 보던 것과 대한민국에 와서 체험을 해보고 몸으로 부딪히면 다르잖아요. 아, 처음에 낯설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. 이렇게 밖에 내다보는데 막 그냥 24시간 차가 다니는 거야. 야, 아빠 우리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? 그 우리 아버지도 그 밖에 내다보면 야, 여기 사람들은 이거 쉬는 날이 없어? 이거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언제 쫓아가나? 뭐 황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다리 찢어진다는 그 말 아니냐? 그래서 그때 참 엄묘한 감정이 참 몰려오면서